카카오뱅크가 69,500원을 돌파할 때는 매수하지 못하고 1차 상승 후 7만원을 돌파할 때 매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뒤늦게 매수하는 건데요. 항상 뒤늦게 매수할수록 기대 수익은 낮아집니다. 처음에는 150주를 매수하려고 했으나 아무래도 불안하여 100주를 매수합니다. 돌파 매수는 매력적이면서도 어렵습니다. 매력적인 건 돌파 자체가 주는 시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큰 물량과 함께 나도 같이 호가를 뚫어주는 돌파력을 맛볼 수 있습니다. 눌림은 반대로 방어해주는 느낌을 맛볼 수 있죠. 돌파는 순간적인 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합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나 혼자 돌파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돌파할 때는 후속 매수세들이 많다는 걸 직감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7만원을 돌파할 때 뒤늦게 7만 100원에도 웃돈을 주고 매수할 투자자들이 많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뒤늦게라도 돌파 매수에 참여할 투자자들이 많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심리가 종목 자체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돌파를 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데 나 혼자 돌파하면 정말 나 혼자 돌파하고 주가는 고꾸라집니다. 그러니 가장 핵심은 종목 선정이고 주도주를 선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나 혼자 돌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돌파할 때도 내가 먼저 돌파할 호가를 때리기보다는 다른 큰 손이 먼저 매수하는 걸 확인하고 나도 함께 매수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일단 큰 손도 관심이 있다는 걸 1차로 확인하고 매수하는 거니까요. 나 혼자 매수하는데 아무도 따라 들어오지 않으면 썰렁해집니다. 주가는 돌파 실패 후 하락하죠. 하지만 함께 매수하면 다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큰 손 매수를 함께 체크하면서 호흡을 맞춰야 합니다. 잘 가던 카카오뱅크 주가가 이상합니다. 75,000원에서는 가격 방어가 일어나야 합니다. 적어도 74,000원에서는 가격 방어가 되어야 하는데 73,000원까지 밀려버리는 걸 관찰하게 됩니다. 이때 위험을 감지하고 손절 쳐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그런 경험은 없는 상태였습니다. 돌파한 다음에는 돌파하기 전 횡보하던 정고점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갔다면 박스권 아래로 다시 내려와서는 안 됩니다. 가격을 계속 지지해 주어야 다음 박스권을 향해 돌파하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 계단 올라갔다가 다시 한 계단 내려오면 그 다음 계단은커녕 내리막길 뿐입니다. 눌림자리인데 매수호가가 가볍습니다. 아무도 받치고 있지 않는 것이죠. 큰 손들은 아는 겁니다. 저기서 받치면 물린다. 이미 이상하다는 걸 알고 매수 주문을 걸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가창이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눌림자리라면 단단하게 호가를 받칩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당시에는 시장 지수가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장 지수를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큰 손들은 시장 지수가 폭락하고 있다는 걸 알고 조심스럽게 물량을 처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가가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매수 호가에는 받치는 물량이 없고 파란색 매도 물량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72,000원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이미 차트는 다 깨졌고 위험 신호를 감지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치고 나와야 하죠. 차트가 등락 없이 원웨이로 눌림자리 전부 무시하고 하락하는 경우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악재가 떴을 경우입니다. 신풍제약이 하락할 때도 그랬죠. 반등이 없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시장지수 악재가 떴기 때문에 반등 없이 원웨이로 눌림자리를 무시하고 주가가 순두부처럼 밀려 내려간 겁니다. 아무 저항 없이 그냥 쓱 하고 밀어버리니까 밀려버리죠. 아무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밀리는 겁니다. 아래 13시 49분 뉴스기사를 보면 시장지수가 심각하다는 뉴스기사가 나옵니다. 코스피 2920선 개인 오미크론 패닉셀 심화. 뉴스를 한 번이라도 봤다면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채고 시장 지수를 한번 확인해 봤을 겁니다. 불쌍한 저는 주가가 이상하게 밀린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한번 폭락이 나오고 나서야 진짜 제정신을 차리고 손절합니다. 이미 74,000원을 깰 때 비정상적인 흐름이었습니다. 눈치가 느렸기 때문에 대응도 느렸던 것이죠. 주식 투자는 눈치가 빨라야 합니다.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버티는 미련한 짓은 더더욱 하면 안 되고요. 조금만 이상하다 싶으면 빨리 탈출하고 도망쳐야 합니다. 나중에 이상하다는 걸 알고 카카오페이 주가도 보는데 역시 똑같이 폭포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만 해도 카카오 계열사 주가가 안 좋구나 생각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데 말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생각해서 시장 지수를 확인하고 결국 지수가 폭락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항상 매매 복귀를 해야 하며 어떻게 하면 매매를 더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잘못한 게 있다면 왜 잘못했는지 생각하고 반성하고 고쳐야 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장 지수를 확인하지 않아 손절이 느렸습니다. 사실 시장 지수를 확인할 것도 없이 74,000원을 하락 돌파할 때 이미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더 위에서 손절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 지수를 참고하기도 전에 위험 시그널이 나왔죠. 하지만 무시했습니다.
이유는 정확한 가이드라인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격을 정해놓고 깨면 손절하겠다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매매할 때마다 체크해 봐야 합니다. 생각나는 건 전부 말해보고 적어봅니다. 그러면서 잘 먹히는 기준은 반복하고 잘 안 먹히는 기준은 개선하면 됩니다. 매매할 때는 나의 기준에 맞춰서 철저히 트레이딩하면 됩니다. 나의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매매해야 하죠. 그 이후에는 나의 종목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나머지 종목은 급등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나의 기준을 벗어난 종목이 급등한다고 신경 쓰는 순간 내동매매하게 됩니다. 나의 기준대로 매매해도 수익을 낼까 말까 한데 전혀 처음 보는 종목이 급등한다고 따라붙으면 결국 손실 가능성만 커질 뿐입니다. 모든 걸 잘하려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한 번의 기회만 잘 살려도 충분합니다. 하루 딱 한 번 매매해서 수익을 보면 그날은 수익인 겁니다. 그런데 내동매매해서 전부 손실 보면 그날은 손실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카카오뱅크는 준비된 종목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매수는 잘했어도 매도 타점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매수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매도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도 정해놔야 합니다. 그런 기준이 없다면 시장에서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장 지수가 급락하면서 예기치 않은 주가 흐름과 손실을 봤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손절 가격이 있었다면 사전에 손실을 자르고 나왔을 겁니다. 카카오뱅크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시장이 안 좋다고 직감했고 확인해보니 코스피가 무너지고 인버스가 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 저는 코로나 관련주 시젠을 매수하기로 결심합니다. 랩지노믹스는 높아서 못 샀습니다. 시장의 돈이 어디로 쏠리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있게 선침해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젠을 돌파 매수한 건 굿 판단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 무너지고 카카오페이 무너지고 코스피 무너지고 코스닥 무너지는 걸 확인하고서 자신있게 시젠을 매수했죠. 인버스를 매수하고 싶었으나 인버스는 지금 매수할 수 없으므로 대체제로 시젠을 매수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 있던 친숙한 종목이었죠. 주가가 상승하면 목표가가 생기게 됩니다. 조금만 더 상승하길 원하죠. 내 목표가까지는 믿고 버텨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더 못 갈 것 같다는 판단이 들면 일단 매도하고 지켜봐야 합니다. 그렇게 일부 물량을 팔고 조금 더 지켜보는데 역시 또 못 갈 것 같다면 전량 매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주가는 더 갈 수 없는 건 더 갈 수 없는 겁니다. 더 못 간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끼고 고점 매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갈 거라고 믿고 버티지만 뜸을 들이면서 못 갈 때 일단 아쉽지만 매도하고 봐야 합니다. 지나고 보면 고점 매도입니다. 장중이든 장중이 아니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한다? 인버스를 매수할 수 있어야 하고요. 인버스가 아니라면 개별 종목 중에는 어떤 종목이 갈까? 코로나 관련주를 떠올리고 선침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항상 특정 시간대에 돈이 쏠리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을 매매해야 하는 겁니다. 이벤트는 장중에 발생할 수도 있고 장 끝나고 발생할 수도 있고 장 전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해야 합니다. 시제는 저점 돌파 매수, 고점 매도 후 폭포수 폭락했습니다. 완벽한 매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